너네가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야. 네? 그거 좀 잘라주세요. 우리 준비를 한다는 거. 귀한 수업 나눔을 해주신 우리 김상미 선생님께 다 같이 네 감사의 박수를 작게 칠까요? 네. 크게 네. 6654 맞나요? 네. 네, 6654 4년째 이제 4학년 오랜만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수업을 나누게 되신 이유와 그리고 또 수업을 디자인하시면서 고민하셨던 지점들이 있으면 우선은 그냥 동료 장학 때라서 이제 시간표대로 하다 보니 국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 반이 지금 보셨다시피 저 1학기 때 힘들었던 그 친구도 있고 또 장난스러운 남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적인 거를 지금 동기유발에 넣었더니 이제 아이들 방방 뜬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막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문장의 짜임도 이건 1학기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복습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들어가고, 원래는 이게 5단원이 제목이 문장의 짜임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1학기 때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문장의 짜임에 맞는 문장들로 글을 쓰는 게 주 목표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놀이로 이제 몸으로 말하면서 좀 재밌게 익히도록 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특별한 뭐 수업 고민을 갖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좀 큰 액션을 취할 때 목소리, 뭐 행동 할 때마다 제가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좀 놓친다거나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1학기 때는. 그런 것들, 활동 수업을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 지금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해서 차분하게 익힐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수업은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익히는, 놀이로 익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힘들었던 아이도 있고 해서 활동적으로 이제 수업을 디자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방방 떴다. 그래서 그럴 때 근데 수업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좀. 그 순간에는 좀 제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선 딱 침묵을 먼저 하거든요. 딱 있으면 애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때 우선 한번 기다려주셨다가 네. 그 친구 한번 쳐다봐 네, 네, 네. 주셨다가 애들이 눈치를 채는데, 대부분 채는데 몇 명은 못 채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그때 딱 눈치를 채게끔 말을 딱 멈춘다거나 그런 방법 쓰는 것 같아요. 네. 수업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도 네, 우리 상미 쌤의 수업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보신 지점들이나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꼭 따라 주실 부분들을 포스트잇 좀 주시겠어요? 네. 내가 본 상미 선생님의 수업은 이러하다. 그래서 힘든 아이랑 이제 할 때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2차 시에서는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지금 1학기 때부터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좀 제시시키면서도 그냥 내 수업을 그냥 하는. 이제 사실 네, 조금 이제는 자유롭게 네, 좀.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1학기 때는 그 친구 1학기 어느 때는 부분이 제일 힘드셨던 거였어요? 1학기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고 더더욱 심했죠.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네, 느낌? 네, 엄청 크게 하고 지적을 하면 버티고 고집 부리고 네, 고집 부리고 선생님하고 그래서, 수업을 충돌도 있고 네, 그 제가 애들한테 과제를 주고 데리고 나가는 상황. 복도에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네, 연구실까지 가는 상황이죠. 계속 대치를 대치를 끌고 가는 상황. 강하게 네, 대치를 그럼 굉장히 1학기 때 많이 비하면 좋아졌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이렇게 지도하지 않아. 이름만 불러주세요. 선생님께서 아까 활동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활동방 넣으시고 놀이 넣으시니까 네.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 이제 한 두세 번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제일 가지고 가고 싶은 거나 그때 꼭 짚고 넘어가시고 싶은 게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는 시간이나 이런 정해진 거나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드시거나 어떤 상황이 드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우선은 그 시간을 조절을 잘 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놀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같은 놀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놀이를 했을 때는 충분했거든요, 시간이.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다 못 시켜주고. 네네.
그거를 해서 네, 한 3무단밖에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네. 근데 저는 시간을 또 넘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업 시간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조절을 네. 하시느라 수업에서. 네. 상미쌤의 수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바른 자세와 집중하는 마음을 부르는 수업이다. 하나 더 하면 자유 속의 질서를 느낀 수업이었는데요.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애들의 에너지도 느껴지고 뭐 그 표현 몸으로 표현할 때 그 익살스러운 거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수업하는 내내 상미 쌤의 자세가 엄청 바르고 고드신 거예요. 진짜 교사가 언행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딱 언행도 정돈돼 있고 이런 제스처도 되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렇게 정돈돼 있고 자세가 정돈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되게 격식이 되게 차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산만하다가도 선생님이 이제 딱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애들이 다시 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훈련되었겠고 배웠겠구나 싶어서 선생님 수업 보면서 저도 자꾸 제 자세를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전체적인 수업 속에서 아 이런 게 선생님의 색깔과 연륜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도 딱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았고 하고자 하시는 것도 되게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아이들의 유쾌함과 선생님의 정돈됨이 되게 조화롭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상미 선생님의 수업은 정갈하게 잘 차려진 밥상이다. 그냥 그 밥상을 보면 막 화려하거나 상다리가 뻐쩍지근하진 않더라도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정갈한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즐겁게 아이들 표정이 되게 환했어요. 그냥 상미쌤을 보면은 게으름을 부리는 모습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항상 뭘 열심히 하고 있어. 평소에 그런 준비된 것들이 좀 녹아서 좀 아이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다 주워주시잖아요. 막 옷 떨어진 거 주워주고 책상줄 맞춰주고 심지어 막 책이 이렇게 잘 안 되면 딱 이렇게 반듯하게 정돈해주고 굉장히 반듯하고 차분하고 친절한 선생님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수업이 아니었나. 상미쌤의 수업은 오데트의 몸짓이다. 백조요수 여주인공 오데트. 그 자세가 이렇게 딱 바르다라는 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백조 하면은 특징이 물 밑에서 끊임없이 헤엄치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아이들은 막 정신없는데 선생님은 다 그 항상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그 모습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은 단어 오데트.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별명 오데트. 말리나 오데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처럼 풍성한 수업, 열매 맺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1학기 때 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문법 배우면서 이 문장의 구성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저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뭐랄까 딱 필요한 설명을 군더더기 없이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이나 설명해 주신 거나 행동에 전혀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깔끔하게 딱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 어느 한 아이도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아이가 저는 없었거든요. 이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제 뭐랄까 그냥 자잘한 이런 부분은 선생님도 이미 포용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좀 알고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이런 이제 막바지가 된 이 시기에 열매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로는 선생님하고 이제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삶 속에서 그런 배움의 열정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관심 두시고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수업 하나하나 속에서 열매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수업이라고
네,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상미쌤이 안 왔어. 다른 쌤이 안 오면은 뭐 안 오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상미쌤이 안 왔어? 약간 이렇게 반응할 만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요번도 이제 수업을 낸 거부터 둘 냈잖아, 둘. 저는 그게 우선 되게 이렇게 와 진짜 상미쌤 배우고 싶다.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딱 등 돌리면 아닌 건 아닌데 본인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자리는 그 성실성이 진짜 한편으로 진짜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아까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삶이 훌륭하다고 수업이 다 훌륭한 건 아니고 내 삶이 진짜 쓰레기 같아도 수업은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것 같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삶에서 제가 마음에서 올라온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수업에 되게 녹아있고 가치관이란 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거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아까도 얘기해 주신 거 니네 진짜 그래서 좋은 어른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잔잔한 감동으로 왔고 공연받은 의미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으셨던 부분과 그 이유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 감사한 표현이고 제 수업에도 그렇게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져서 감사했고요. 저의 어떤 삶의 모토 이런 게 자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유롭지 못해서 자유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정말 밑에서 막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5대 때의 몸짓이 가장 들어왔는데 또 자유 속의 질서라는 말도 저는 소은쌤이 말씀하신 그 말도 저의 어떤 그런 삶을 또 꿰뚫어 보는 표현 같고 제가 1학기 때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고군분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평안하거든요. 1학기 때가 기억이 안 나요. 1학기 때 그렇게 힘들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 까불어도 이게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자유 속에서 질서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다 좋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 코팅할 거예요. 찍어서 격려하시는 지점들을 이렇게 듣는데 아까 연륜이란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륜의 국어선적 의미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 여러 해 동안 이제 한 몇 년 차시죠? 상미쌤이? 19년 차. 그죠? 내년이면 20. 그래서 연륜? 상미쌤 되게 동안인데?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연륜이 왠지 막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혹시 고민하시거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오늘 다시 제 수업을 보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중심 수업 요즘에 한참 화두잖아요. 활동 중심 수업으로 가야 하고 학생 참여형으로 가야 하고 하는데 조절을 참 하기가 힘들구나. 활동을 하면 애들이 들뜨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 시간에 배워야 할 거는 있고 이 조절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 고민은 사실 오늘 나누실 때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19년 차인 교사로서 수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글쎄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이들 기억에 안 남는 수업이면 소용이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또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수업 준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다 바른 자세 나오고 아까 내가 소은쌤 얘기할 때 팍 웃었는데 자세는 그러면 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생각은 이러면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 좀 좋은 말이 나오게끔 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늘 얘기해요. 선생님이 없어도 너네들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네가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야. 같이 해야 해. 막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공동체성 강조하고. 그런데 그런 거 가르칠 때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나오겠죠? 약간 그런 좀 멀리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하나의 어떤 뭐 보여주기식 수업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냥 저렇게 아까처럼 막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4학년 수업 주제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회도 그렇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애들은 재밌어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재밌어하고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 걸까? 네. 우선은 저는 여기도 나오지만 배운 공책을 쓰거든요. 그 수업이 딱 끝났을 때 오늘 뭐 배웠는지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자기가 뭘 배웠는지 한 문장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았어요 이게 아니라 뭐 몸으로 말해요 놀이했어요 이거보다는 문장의 짜임을 복습했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학습 목표에 맞는. 네. 근데 아직은 이 친구들은 그냥 뭐뭐 했다라고만 써요. 공책에도 활동 놀이를 했다, 무슨 활동을 했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내용을 써봐 이런 그 과정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근데 애들이 그래도 저희 반은 둘이 짝에게 배운 거 얘기해봐 라든가 또 공책에 써봐 이런 걸 그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자기가 네, 배운 책에 본인이 한 줄, 말할 두 수 줄 있어야 이렇게 쓰고 말할 수 있게끔 네. 하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반 아이 중에 좀 툭툭 튀고 과잉으로 행동하고 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수업을 했을 때의 느낌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그때 그 수업하고는 잘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됐어. 답변도 잘 나왔고 뭐 아이디어도 좋았어.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산만하더라고요.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산만하게 너 수업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나름 참여. 네, 그리고 가끔 같이 들리는 그 추임새들이 너무 웃기고 제가 이렇게 주워놓은 것도 더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줍고 막 뭐 해주고 하는 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게 웃겼어요. 그 영상 속에서는 그랬고 그 수영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낮춰졌구나. 내가 엄청 높았는데 나 스스로가 좀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미 쌤이 처음으로 수업 공개할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런 성향에 대해서 현승원 선생님이 물어보셨고 본인의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어떠신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용 기준이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김상미와 감동적이네요. 지금의 김상미와 수영 정도는 허영 범위는 어떤? 그 수업 축제 했을 때보다 많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허용 범위는 넓어졌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집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별로. 그런데 아팠어요. 한 3년 전에 되게 엄청 아프고 막 쓰러졌어, 혼자 막 이렇게 쓰러져 힘이 없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너무 미쳤다. 누가 본다고 지금 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했어요. 하면서도 참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3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은 안 하죠. 힘들면 팍 쉬고. 그게 약간 달라진 건 같아요. 그치,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라든가 약간 그 자족하는 마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전에 김상미라는 교사와 지금의 약간 좀 더 허용적인 교사가 비교한다면 지금 훨씬 더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지금이 훨씬 낫죠. 왜냐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스스로. 그때는 더 스스로가 힘드셨구나, 힘들었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막 너무 막 과하게 허용해줘서 나를 막 내 뒤에서 막 아이들이 선생님 눈 피하면은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못 보죠. 그렇게는 안 되게 제가 딱 예리하게 보고 있다가 얘기를 아주 지적을 해요. 우유 언제 먹을 거야? 꼼꼼하게 짚을 때는 이거 언제 칠 거야? 막 이렇게 약간 난 하죠. 너네들의 그 상을 나누고 있다. 이동호 막 이렇게 불을 쳐다보면 혼자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선생님 모르고 있지 않아. 네, 그래서 너의 눈치를 왜 보지? 내가 눈치는 왜 보지? 그러면 막 해요. 그래서 웃기고 같이. 근데 평소에 수업에 들어갈 때 70이었다면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 50? 20만 쓴다. 20을 50은 남겨놓고 수업할 때 더 쓰는 거죠. 20을 쓴 거잖아. 네. 많이 지친다는 느낌은 없어요. 네. 지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만 아는 제 고쳐야 할
고쳐야 알고. 그거는 자꾸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잖아 이 수업에서. 네. 그 다음 거를 막 하고 있어.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준비. 예를 들어 이제 저 수학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수업 다 채점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할 일이 끝났어요. 애들이 다 애들끼리 하고 풀면 되거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 뭘 하고 있을 때 네, 네. 항상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수업에 집중 못하고 막 그 다음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안 된 거죠. 평소 일반적으로 할 때 전날에 준비 못한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일이 오늘처럼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 못하면 그날 하는 거죠. 그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날이라도 그 다음 차시를 막 내가 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못 쉬는 하고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네. 불안함이 있으신 거구나. 그럼요. 멋져 보였는데요. 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애들이어도 이렇게 산만해지고 이렇게 방방 뜨는 건 그건 애들 자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활동적인 수업할 때. 근데 그 속에서도 되게 쌤이 휘말리지 않고 딱 가르치고자 하는 게 너무 선생님의 목표나 이렇게 이런 게 너무 명확하고 기준이 명확해서 그거에 의해서 되게 이렇게 맥이 이렇게 집중되게 쭉 이어진다는 느낌을 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줄 놓지 않으면 돼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보면서 뭔가 되게 정갈한 느낌이 왜 같은 이 수업을 준비해도 막 교사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많고 막 이렇게 많다 보면은 교사 자체도 정돈이 안 되면 되게 이렇게 불안해 보여. 제가 잘 거르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되는데 딱 이렇게 되게 초점화돼 있는 게 되게 부럽고 그래서 이게 연륜이구나 싶은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다 그래서 또 연륜이란. 그게 너무 그래서 궁금해서 평소에 뭐 수업 전에 그냥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수업에서 해야 할 목표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뤘으면 된 거야.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표에 애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한 시간 더 하죠. 우리는 아무리 이 시간 준비해도 그 다음 시간 또 있어. 또 새로 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죠. 우리는 내용 자체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많이 못 해요. 이게 만약에 6교시면 그 전날에 6개를 봐야 되잖아. 예를 들면 꽉 찬 수업이라면 봐요. 넘겨봐야지. 하나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이렇게 그 거꾸로서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금요일에 다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어요. 그럼 머릿속에 수학은 이제 준비 안 되겠다. 약간 안심이 되죠. 수학 빼고 나머지만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위주 수업 하면서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 저와의 큰 차이점은 저도 아까 소은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끝부분에 가서 선생님의 뭐랄까 이 시간에 이 차시의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엄청 느껴졌거든요. 뭔가 강한 마음. 모든 아이들이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게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아이들 어떻게든 이제 활동이 끝까지 가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딱 이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배운 건 이거야 정리를 딱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안 듣는 것 같은 아이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또 마무리 배운 공책 정리할 때 근데 그거는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가 그거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활동을 잘 완수하는 거가 약간 또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이 활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게 밀려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되면 약간 그래 끝났다. 약간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활동을 해도 결국에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무엇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다 쳐도 나부터나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있어야겠다. 그런 거 되게 느꼈어요. 아 결국엔 내가 그걸 잃지 않으면 되는구나. 연륜보다는 정말 그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성향인 거고 성향도 있고 또 다른 그 옆반 동료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신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의 고민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도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 안 해도 잘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도 하다 보면 막 곁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정리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도 돌아보면 어찌됐든 수업을 막 활동하다가 정리는 꼭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오늘 여기 공부했어? 내일은 뭐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그때 했거든요. 선언을 할 때. 그래서 시계를 얼른 보고 1분 남았으면 그때쯤에는 이제 정리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른다면 아이들의 입에 중에서 이제 재미냐 아니면 목표 도달이냐 둘 중에 하나. 목표 도달 확실히. 확실하게. 그래서 재미가 없었죠 그동안. 그래서 근데 여기다 재미를 넣으려 노력하고. 그래서 활동 중심과 놀이 중심을 하나씩이라도 넣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도전 한 바퀴 돌릴까요? 네, 저는 오늘 수업 나눔하고 항상 한 가지씩 얻어가는데 저의 교사로서의 일상을 봤을 때 또 교사 말고 그냥 저 개인의 삶을 봤을 때 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 수업 보면서 그러니까 교사가 바로 서 있는 그 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한테는 내가 뭔가 상위에 있는 위치에서 너희의 삶에 너희의 나이에서 이거 해야 해. 이거를 갖춰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아, 나부터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생각났던 게 큰바의 얼굴 점점 좀 닮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조각이 돼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5년 넘은 이런 몸부림이 자기 수업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몸부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 저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성장했겠다. 우리 상미쌤의 성장을 보면서 나도 성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당연하죠. 나이 든 거겠죠? 더 슬퍼지네요 한편으로서. 조금 더 여유를 찾아야 저는 그러니까 그림책 중에 제목이 안 돼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안 돼, 근데 강아지가 나와요. 저는 제가 가족들 마중 나가려고 밖에 있다가 침대를 대펴 놓았어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안 돼라고 해요. 사람들은 제가 뭐 너무 꽃이 예뻐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라고 해요. 제 이름은 안 돼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자기 이름엔 뭉치라고 써 있어. 저는 왜 내 이름은 안 돼가 아니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그 그림책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을 말이 뭘까? 쉬어였어요. 좀 쉬어.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게 수업이건 나의 삶이건 좀 여유롭게 살아내야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정리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더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또 나도 좀 더 수용보완해야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행수연에서 이렇게 수업 나누면서 든 생각인데 이 말을 할까 말까 무서운데 듣고 싶네요. 제가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말은 행수연에서 좀 나와. 근데 사람들 말 듣는 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행수연 좀 2주 연속 나왔잖아요. 요즘 좀 드는 생각이 그동안 힘들면 무조건 저는 제 체력과 이런 게 제일 우선이에요. 왜냐면 학교 가서 다 써야 되니까. 근데 행복교실도 그렇고 여기 행수연도 그렇고 꾸준하게 제 삶에서 계속 있어줘서 저를 이만큼까지 사람답게 요만큼이라도 붙잡아준 것 같아서 나를 지켜주던 그 자리에 꾸준히 계속 내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꾸준히 행수연을 잘 나와야겠다는 이 말을 하기 무서워요. 현재 연애는 그 생각. 그래서 행수연 하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떤 교사와 사람으로 커나갈지 궁금해요. 아직 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딴 데 말고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 마무리. 박수.